아기들을 키우다 보면 몇 개월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던데 이런 말들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치료실에서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특히 어린 아기를 키울 때 이제 어머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생기시기도 하고요. 어머님들도 이런저런 정보를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으셨는데 그게 어렵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대학원에서 발달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어린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찾아볼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찾아볼 때마다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행동이 12개월에 나타나는 건 발달이 느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료도 있었고, 또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자료도 있어서 정말 헷갈렸어요. 그래서 근거가 분명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CDC와 AAP 같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기준들을 정리하고 나니 비로소 아기들을 관찰할 때 좀 더 분명한 기준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CDC, AAP에서 구성한 12개월까지의 체크리스트, 특히 사회성과 관련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각 개월수에 어떤 상호작용 능력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이 나타나야 되고 어떤 것들은 아직 없는지에 대해서 근거에 기반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왜 사회 정서를 중요하게 설명하냐면요. 걷기나 단어 수는 주변에서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죠. 대신 정작 아이가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고 정보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유아 검진 결과가 또래 수준이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유아 검진은 6가지 영역을 합산해서 보기 때문에 운동, 손재주처럼 점수가 뛰어난 특정 영역이 있을 때 사회 정서 파트가 총점에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진을 통과했는데도 찜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저는 플로어타임 치료사이기 때문에 사회성에만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운동이나 언어 능력에서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청소년과 선생님,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언어재활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도움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아기의 2개월 시기인데요. 이 무렵 아기는 엎드리면 잠깐 고개를 들 수도 있고 오, 아 같은 모음, 쿠잉을 내기도 합니다. 아기의 사회성과 관련해서 보자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미소예요. 엄마가 웃으면 아기가 그 웃음을 보고 따라 웃는 순간이 사회 정서적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2개월 이전에도 아기는 미소를 지을 수는 있지만 잠결에 나오는 반사적인 미소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시기 무렵의 미소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의 얼굴을 보고 그에 응답하는 미소이기 때문이죠. 아이가 부모를 향해 보내는 당신이 좋아요 라는 선명한 신호로서 기능해요. 이 능력이 앞으로 아이가 성장시켜 가야 할 사회성의 가장 핵심적인 토대가 되어줍니다. 다음은 4개월입니다. 이제 아기는 목을 제법 가누고 손을 입에 가져가서 손을 먹기도 하고 바바바 같은 자음이 섞인 옹알이를 시작하기도 해요. 간지럽히면 깔깔깔 이제 깔깔 웃음도 시작하기도 하죠. 사회성의 영역에서 눈여겨볼 건 아기가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소리를 내고 부모를 쳐다보고 부모를 향해 움직임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울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울음에 반응해 주기를 바라면서 아이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엄마가 우는 아기에게 돌아와서 아이를 달래면 아기는 엄마를 바라보고 천천히 진정을 찾게 돼요. 또 엄마가 말을 걸면 아이는 소리로서 답을 해주고 엄마가 멈추면 또 소리를 내달라고 소리를 내곤 합니다. 아직 단어는 없지만 이미 내가 신호를 보내면 누가 답해준다 라는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아이가 해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주의 있게 보실 부분이 있어요.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관찰할 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가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는 꼭 확인해 주세요. 대부분의 아기는 이 무렵 누군가가 답해주기를 바라며 소리와 눈빛을 먼저 부모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4개월은 아이마다 편차도 크고 기질적인 요소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진단할 수는 없어요. 대신 이 능력이 매달, 매주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쭉 관찰하는 건 우리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다음은 이제 6개월입니다.
뒤집기가 자유로워지고 손으로 짚고 앉기 시작해요. 물건을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기고 입으로 가져가서 빨기도 하면서 탐색도 합니다. 이 시기의 사회성의 핵심은 주고받기 능력인데요. 아기가 소리를 내면 엄마가 받아주고, 엄마가 소리를 내면 아기가 또 그걸 받아서 다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아기와 엄마는 연달아서 어떤 소리, 어떤 몸짓, 어떤 눈짓을 계속 주고받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대화의 기본 구조는 이 차례 지키기에서부터 나타나요. 말은 아직 없어도 아기는 이미 대화의 리듬을 몸으로 익히고 있죠. 그리고 익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개념도 점차 싹트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9개월 차 내용입니다. 아이는 혼자 안정적으로 앉을 수도 있고 막 기어다니기도 하고 가구를 접고 서기도 합니다. 마마마, 바바바처럼 음절이 분명한 옹알이를 막 하기도 해요. 이 무렵 사회성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요. 첫째, 이름을 부르면 아이가 우리를 쳐다봅니다. 자신에게 들리는 수많은 소리 중에서 자기 이름이라는 특별한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낯가림과 분리불안이 시작됩니다. 할머니에게 안기면 울음이 터지고 엄마가 방을 나가면 불안해해요. 이는 속상할 수도 있지만 아이가 내게 특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만큼 마음이 자라고 있다는, 사회성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셋째, 깍꿍놀이에 이제 아이가 까르르 웃기 시작해요. 사라진 엄마가 다시 나타날 걸 기대하고 그 기대가 마저 떨어질 때 이제 아이는 즐겁습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무렵쯤에서 아기의 속마음이 표정에 점차 드러나기 시작해요. 기쁜 거, 슬픈 거, 화난 거, 놀라는 거. 표정이 한결 또렷하고 다채로워집니다. 갓난쟁이 때 막연한 울음, 막연한 웃음과 달리 이제는 무엇 때문에 어떤 기분인지가 얼굴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거는 단순한 표정 변화가 아니에요. 아이 안에 구분되는 감정의 결이 자라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그 마음을 엄마에게 건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놀란 얼굴을 하면 엄마가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나를 안아주고, 내가 활짝 웃으면 엄마도 같이 웃어주죠. 이렇게 아이는 표정을 주고받으면서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방법을 함께 배워가요. 마지막 12개월입니다. 드디어 첫돌이에요. 아기는 이제 붙잡고 서고 가구를 잡고 옆으로도 걸을 수 있고 엄지와 검지로 작은 것도 집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 하는 단어가 이제는 선명하게 사람을 향한 말이 되고, 안 돼! 라는 말에 아기가 잠깐 멈추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몇 단어를 아느냐는 아이마다 편차가 매우 커요. 2개, 3개든 여러 개든 상관없어요. 이것보다 내 아이가 단어를 알아듣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나랑 단어를 주고받는지, 혹은 눈짓을 주고받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2가지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첫째로는 호명 반응이죠. 9개월부터 시작된 이름 반응, 호명 반응이 이제 조용한 상황에서 익숙한 목소리로 부르면 대체로 돌아볼 만큼 잘 자리 잡아야 돼요. 핵심은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부름에 아이가 즐거워하면서 반응하고 있어를 확인해야만 해요. 둘째, 공동 주시 능력입니다. 엄마가 강아지를 가리키며 멍멍이다 라고 하면 우리 아기의 시선이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엄마 얼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봤어? 나도 봤어 라고 의미하는 것 같은 그 시선의 왕복이 중요합니다. 같은 걸 보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회 정서적인 발달에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어요. 사실 이 왕복은 9개월 무렵부터 싹 터서 첫 돌을 지나면서 점차 또렷해집니다. 그러니 돌 즈음엔 완성된 모습보다 그 방향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내 아이의 그 행동의 빈도가 더 늘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개월의 사회적 미소에서 시작된 사회성의 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따라오기, 주고받기, 어떤 사람 구분하기, 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말이 트이기 이전에도 아기는 이미 이렇게 자신의 보호자와 사회성을 계속 키워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아이가 커가면서 하나씩 새롭게 보여주는 행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죠. 그런데 정말 꼭 함께 파악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기가 잘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 또한 꼭 살펴보셔야 돼요. 방글방글 잘 웃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눈을 잘 안 맞춘다거나, 곧잘 돌아보던 아이가 갑자기 자신이 이름을 불려도 반응이 시들해지거나,
활발하던 옹알이가 점점 줄어든다면 이거는 그냥 느린 것과는 전혀 다른 저희가 가장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신호입니다. 느리게 자라는 것보다 할 수 있었던 것들을 갑자기 못하게 되는 것은 더 중요해요. 혹시 우리 아이에게 전에는 되던 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이건 기다리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 아이의 발달적, 내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거창한 검사 도구는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아이의 원령에 해당하는 그 한 칸을 평소 모습을 떠올리며 가만히 들여다봐 주세요. 내 아이가 2개월이라면 눈 마주치면서 잘 웃는지, 6개월이라면 소리를 주고받는지, 돌이라면 함께 바라보고 우리가 공동 주시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 신호가 마음에 걸리거나 아무리 다가가도 내가 내 아기와 좀처럼 연결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엄마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아기들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남들과 조금 다르거나 몸을 계획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태어납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곁에서 매일 보는 엄마조차 우리가 왜 뭔가를 나눌 수 없는 것 같지? 내 잘못인가? 하며 자책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에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럴 땐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강력하게 권고드려요. 이유는 미국 소아과학회 AAP에서도 확진을 기다리지 말아라, 우려가 있는 그 시점에 최대한 빨리 도움을 시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 시작할수록 아이가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여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도움을 구하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아이를 향한 가장 적극적인 나의 사랑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2개월부터 첫 돌까지 한눈에 짚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요거를 아래에 내려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뒀어요. 인쇄하셔서 천천히 관찰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혹시나 궁금증이 있다면 지금 이 유튜브 댓글도 좋고요. 제가 올려놓는 제 블로그의 네이버 톡톡으로 저한테 직접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